네,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인원 카트라고 해보죠. 올인원 카트. 그러니까 저희 치과에서 쓰는 카트에 그 어지간한 걸 다 얹어서 카트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뭐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일이 없도록 하는 이 올인원 카트를 옛날부터 옛날에 그 레지던트 때도 자기 카트에 대부분의 기구 장비 재료를 직접 해서 마치 그 반도체 회로에 그, 뭔가를 계속 이렇게 집적시키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트가 있죠. 뭐 흔하게 파는 카트인데 조금 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좀 있는 남자라서 큰 카트가 부담이 없죠. 근데 물론 뭐 여기서 좀 더 작은 카트를 원하면 뭐 Y501C 뭐 이런 거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큰 카트와 작은 카트에서 요 사실 중요한 건 앞뒤 두께거든요. 앞뒤 두께가 그 앞뒤 두께가 왜냐하면 이게 뒤로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 앞뒤 두께가 Y501C 작은 거, 조금 작은 거 501C랑 601C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601C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1C를 썼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사서 한 칸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칸을 더 올리면은 거의 자기가 쓰는 기구 재료는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요 칸까지인데 한 칸을 더 올린 거죠. 그리고 그럼 두 개 사서 한 칸을 저쪽에 붙여버리면 이 밑에가 남을 거 아닙니까? 밑에 남는 거는 저기 무슨 무거운 택배 같은 거 이렇게 좀 옮기고 이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캐리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카트를 어떻게 쓰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구 재료를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죠. 집적을 시키려고 하죠. 이거는 이제 루페죠. 루페. 저는 크리스탈 옵틱 루페를 쓰는데 처음 쓴 게 이 크리스탈 옵틱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회사 것도 좀 써보다가 다시 이렇게 크리스탈 옵틱으로 돌아가는데 이 루페는 루페 자체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이 안경을 잘 맞추는 안경사로서의 기본 실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경을 잘 맞추어야 요 렌즈, 이 확대경의 경통과 우리 양쪽 눈의 시선이라고 하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레이저와 이 경통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40cm 앞에서 요 두 경통의 중심축이 만나는데 우리 눈동자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레이저와 이 렌즈 경통이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가. 근데 그거는 결국은 안경테를 사용자의 두께에 맞추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탈 옵틱이 그 조금 안경사로서의 소양이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면 그 룻베가 좀 잘 못 맞추는 룻베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팅을 잘 못 맞추는 회사. 그런 회사에서 사면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룻베가 아니라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안경도 이 렌즈의 중심축하고 우리 눈의 중심축하고를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를 무슨 퓨필 하이트, 퓨필 인터 퓨필러리 디스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이거든요. 이 눈의 중심 양쪽 시선과 이 렌즈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렌즈의 중심축을 그걸 못하면은 이제 안경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오버덴처를 잘 하려면 사실은 일단 덴처를 잘 만들어야죠. 덴처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오버덴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덴처를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오버덴처 장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경 자체의 업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광고를 하나? 근데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데 룻베도 되게 비싼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성능 좋겠죠.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룻베는 조금 이렇게 기본형, 그러니까 배율도 그렇게 높을 필요 없고 한 2.2배에서 한 2.5배 정도면 되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고가로 올라가기보다는, 고가로 올라갈 정성이면 그냥 현미경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룻베로 하고 위에는 현미경으로 하고, 그러면 요 가운데 요 상당한 가격의 룻베는 좀 룻베는 룻베예요. 현미경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자동차의 효용을, 자전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자동차하고는 급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미경을 잘 구비하고 룻베는 좀 기본형으로 맞추는 게 전략적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미경 얘기라면 자꾸 고급 룻베를 대안으로 생각해요. 룻베랑 현미경은 좀 대안이 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룻베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언더컷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현미경은 웬만한 가성비 좋은 저가의 현미경도 언더컷을 평가하기에 매우 쉽습니다.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프랩할 때 우리가 언더컷을 조절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리텐션 없는 꽃갈이 되거나 언더컷을 남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현미경은 그런 고민을 많이 줄여주죠. 왜냐하면 이 동공간 거리를, 동공간 거리에서 오는 이 양쪽 눈의 시차를 현미경은 굉장히 줄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룻베는 그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바이트 검사를 우리 살라이바 이젝터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서 검사하는데, 가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살라이바 이젝터 요 플라스틱 부분을 좀 잘라서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이렇게 물려보는 거죠. 물려서 지글지글 뭐 스스로 한번 씹어 보세요 이러면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좀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크랙 치아들은 또 그 찬물에도 실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크랙 테스트를 크랙으로만 하기보다는 찬물 테스트를 겸해서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카트에 있는 그 많은 아이템들 중에 그냥 그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범용성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다른 것도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그 다른 타인의 기준,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좀 적당히 듣고 결국 자기 색깔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트 왼쪽에 여기 룩배 있고 뭐 치약도 있고 그리고 일회용 칫솔도 있어요. 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TBI도 되게 중요하죠. TBI를 저는 그 직접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일회용 칫솔은 이게 비용이 비용도 저렴한데 일회용 칫솔 중에는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럭키 펄인가? 요게 저는 요 제품이 단종되지 않길 바라는데 그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리고 원래는 이런 두줄모 칫솔 그 두줄모 칫솔을 환자분들한테 권하는데 이 잇몸 치료한 당일에 그 두줄모 칫솔처럼 좀 빳빳한 솔을 바로 써버리면 그 잇몸이 좀 힘들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로서 이렇게 그 치과 치료를 직접 치과 원장은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환자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줄모 칫솔을 정식으로 권해드리는데 잇몸 치료한 당일에 TBI 할 때는 이런 좀 가성비가 높은 일회용 칫솔을 써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치질이라는 거는 그 물리적 마찰을 통해서 떨궈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미세모, 부드러운 아무 힘도 없는 미세모는 저는 미세모로 좋은 결과 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한테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족보가 있는 칫솔이잖아요. 두줄모? 하여튼 원래 일본에선 2x7이었나 뭐 그랬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은 이거를 환자가 직접 환자가 이걸 꺾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꺾여져 있는 이 SSS 뭐 어디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 제품을 치간 칫솔 L형 이렇게 미리 꺾여 있어야 환자가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꺾으라고 하면은 요 와이어에서 꺾어서 이렇게 똑 부러져 버리고 막 끼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TBI가 저는 치과 진료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은 요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카트에 있으니까 뭘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데일리 프랙티스를 바로바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미러도 조그만 아크릴 미러 깨지지 않는 거, 부담 없는 거, 떨어져도 부담 없는 거요. 이렇게 요런 미러를 환자한테 딱 쥐어주고 칫솔을 쓰고 치간 칫솔을 쓰고 뭐 치실도 쓰고 이러죠.
캐비톤 옛날에는 캐비톤을 꽤 썼는데 그 엔도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임시 가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VPT하고 바로 코어를 하기 때문에 캐비톤이 매우 사용 빈도가 줄었죠. 그래서 그래도 가끔은 쓰니까 캐비톤 하나를 열어서 하나를 개봉해서 이제 쓰다가 요걸 다 쓰고 새 거를 뜯을 때 이제 하나를 더 주문을 하는 거죠. 여기 2개나 있네요. 사실 이 사용 속도가 되게 작기 때문에 2개나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고 관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선입 선출이라 그러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소비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캐비톤 하나도 이거를 카트가 아니라 체험하다 보관하면은 유효 기간 내에 다 쓰지도 못하고 재료 낭비가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트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치실이죠. 치실인데 이건 카드형 치실이에요. 그래서 주머니나 지갑, 가방 이런데 부담 없이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요걸 하나 뜯어서 TBI를 하고 그냥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런 이게 우리 재료라는 건 액세서빌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접근이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왼쪽 바지 주머니에는 이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바로바로 끼는 경우에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 카트에는 마취 앰플도 있죠. 마취 앰플을 이런 식으로 보통 리도카인, 노보콜 같은 리도카인을 주로 쓰고 마취 강도가 좀 아쉬운 경우에 마취가 잘 안 되는 분들의 치면 마취에 이제 아티카인 같은 세타네스트라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씁니다. 그리고 블락 마취에는 요 정도 조금 굵은 롱 니드를 쓰고요. 치면 마취는 보통 이제 조금 짧고 가는 니드를 쓰죠. 근데 모리타인가? 이 니들의 자입점, 이 자입점의 디자인과 가공 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니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느낌, 불편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모리타 니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엔도 익스플로러도 있어요. 엔도 익스플로러도 있는데 실제로 엔도 할 때 엔도 익스플로러는 요즘 거의 안 쓰죠. 왜냐하면 라운드버가 워낙 작고 긴 라운드버로 거의 오리파이스 하방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4분의 1 라운드버에 30mm 이런 되게 긴 라운드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쉔크가 길면은 카트리지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게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30mm짜리 버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쓰다 보면 이렇게 엔도 익스플로러를 점점 안 쓰게 되죠. 저는 사실 이거를 약간 세컨 수술할 때 이렇게 본 사운딩, 그러니까 뼈 상태가 어떤가를 점막을 뚫고 검사할 때 썼는데 이게 뾰족하긴 하지만 아주 프레쉬한 커팅 서피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마취 니들로 본 사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 익스플로러가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져가지고 원래 엔도 하는 사람에게는 엔도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최애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좀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카트에서 떨려날지도 모르죠. 올인원 카트에서. 그리고 이 포토미러는 이렇게 핸들이 있는 이런 포토미러, 뭐 숟가락 미러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 미러가 좋은데 저는 요즘 점점점 그냥 그 현미경으로 그냥 전면 코팅 미러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DSLR을 포토 미러로 찍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취가 아니라 지혈제는 이렇게 구분하기 쉽도록, 그리고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1ml 규격에 조금 딱 봐도 구분이 되는 이런 시린지에 담아서 일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에어미러죠. 에어미러는 컴프레서의 압축 공기 라인을 미리 뽑아서, 보통 이제 왼쪽에서 뽑죠. 체어의 왼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체결해서 이제 쓰면은 옆에서 바람을 불어주지 않아도 상당 기간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게 에어미러의 최고 장점이죠. 저처럼 이렇게 미러워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축복 같은 아이템이죠. 사실 이 에어미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굳이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좀 그냥 두고 보지 뭐 이랬는데, 이걸 우연히 한번 써보고 나서는 이거는 나의 생산성을 위해서도 우리한테는 진료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 맨 위에 칸인데 VPT용 MTA죠. 인젝터블. 이런 실러도 있고 수산화칼슘 제제도 있는데, 이 중요한 게 이런 거를 세워놓으면 불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우면은 중력 방향으로 뭐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수평으로 보관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필통처럼 꽂아 놓지 않고 요 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 중에 엔도용 스케일러죠. 스타텍스 넘버 3. 엄청 비쌉니다. 이 핸드피스 가격하고 거의 맞먹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할 때, 특히 속끝이나 전치부에 덴틴 쉘프 오돌도돌한 거 좀 정리하고 이럴 때 그냥 스케일러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텍스 넘버 3, 이게 세텔렉용 구하기도 힘들어서 주문하면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하여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카트에 이게 없으면 정말 불편하죠. 프릭션 그립, 다수의 프릭션 그립, 다수의 하이스피드. 저는 하이스피드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 표시로 파란색 키친타올로 싸서 오일링 후에 잔류 오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잔류 오일이 오토클레이브 할 때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혹시 빠져나와서 체인버를 오염시키는 게 싫어서, 저는 그리고 딱 구분하기 쉬우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거는 프릭션 그립 노란색이고요. 이거는 오일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로우 스피드는
그 핸드피스 회사 그 핸드피스에 그 약간 이렇게 아이디 링처럼 뭘 붙여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로우 스피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 스피드랑 프릭션 그립을 같이 써야 되는 이유는 하이 스피드와 프릭션 그립이 그 같은 벌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료실이라는 게 뭐가 복잡하고 너저분하면 꺼려지게 되거든요. 마음이 꺼려지게 되면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버가 중요한 그 버는 이렇게 따로 세버를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세버를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꺼내서 씁니다. 6878K016 뭐 이런 878K014 아니면 330 뭐 이런 것들을 세버로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세버 갖다 주세요 이러는 순간 그 마음속에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내가 일어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구 장비 재료에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올인원 카트의 목표죠. 그리고 요거는 극세사 주머니인데 우리가 전면 코팅 미러, 우리가 에어 미러든 뭐 그냥 미러든 보통 전면 코팅 미러를 쓰고 그 미러는 스크래치가 잘 나죠. 그래서 요런 극세사로 주머니를 만들면 이 형태 유지가 쉽고 닦았을 때 딱 미러가 정말 깨끗하게 닦이죠. 근데 그냥 안경 닦기 뭐 이런 그걸 쓰면 이게 너저분해져서 이렇게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극세사 주머니 형태로 만드는 게 좀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살라이바 이젝터 형태지만 끝에가 이제 머리가 없는, 그래서 이거 하이스피드 석션 중에서 이제 가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준비는 해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소공포를 옛날에 소공포를 많이 썼는데 이 소공포를 세탁하고 오토클레이브 하는 것도 일이죠. 그걸로 인해서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일회용 소공포 좀 가격은 나가는데 대신에 일반 우리가 옛날에 쓰던 소공포랑 쓰는 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웬만해서는 카트 하나만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밀고 다니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진료실의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올인원 카트. 근데 이거를 저는 한 몇 년 동안 계속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뭐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계속 수정하고 뭐 이러는 게 과정이 뭐 그렇게 귀찮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상에 약간의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건 뭐 정신병리학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과하면 몰라도 그냥 적당한 관심과 애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